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물질을 정화한 처리수다, 이런 주장이지만 인근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오염수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 팽팽한데요. 이 사안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도 양갈래로 갈려서 더 큰 혼란을 줍니다.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일본의 무책임함, 우리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는 반면 일부에선 국내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평가도 내놓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내 언론의 온도차,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4월 24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는데 이번 주 이 관련한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졌죠? 네, 일본이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 언론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론이라는 공론장을 통해서 원전 오염수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나왔던가,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국민이 충분히 숙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흡한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도량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먼저 언론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개 종합일간지의 신문 지면 보도량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신문 지면으로 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그 지면, 신문에 반영된 것 말고 온라인 보도는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더 정확히 보고 싶어서 신문사들이 가장 주요하게 여기는 종이신문에 게재된 내용만을 두고 양쪽으로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도들은 일본 오염수라는 검색어로 나온 기사 중에서 전적으로 오염수 관련된 사항만을 다룬 기사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14일부터 22일까지 총 188건의 보도가 검색이 됐어요. 언론사별로는 한겨레가 27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고요. 경향, 국민, 동아, 서울신문 등이 거의 모두 20건 이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가 6건으로 가장 적었고요. 중앙일보가 15건으로 비교적 적은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보도량으로만 봐도 온도차가 좀 있는데, 네. 사실 이 바다에는 장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 국제적인 관심사였는데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보는 기사들이 많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사설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행태에 유감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일본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일본을 둘러싼 여건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형태로 조금 덜 비판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조선일보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 네. 우리가 보통 이 문제만큼은 일관되게 비판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에서 좀 비껴났네요. 네, 조금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많기는 하다.
라고 말했고요. 네. 방류 오염수는 대부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으로 확산되고 극히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해 동해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양은 후쿠시마 방류량의 0.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또 보도했습니다. 제목에서는 우려를 표했지만요. 국내 월성 원전 단지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를 냉각수에 희석시켜 배출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월성 방류수의 농도는 리터당 13베크렐 수준인데 일본은 1,500베크렐로 계획하고 있다는 등 일본 입장을 좀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라는 좀 굉장히 애둘러서 어렵게 표현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좀 두둔 강력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모습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게 앞으로 장차 해양 환경에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줄지 환경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보도하던 언론 보도가 불과 며칠 안 돼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88건의 보도 중에서 64건이 14일 하루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15일에 5건, 16일에 17건, 그리고 17일에는 4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냄비 저널리즘이죠. 굉장히 빨리 뜨겁게 보도했다가 이후에 식었는데요. 그나마 18일에 14건으로 다시 보도량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보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네. 케리 특보가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도하느라고 보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일에는 정의용 장관이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IAEA 기준을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다시 보도량이 21건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22일에 관련 보도는 3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 보도량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대부분의 보도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심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저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액션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반대 시위를 다루거나 정부나 미국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각적인 반응 이외에는 좀 심층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파장이나 시사점을 짚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 한마디로 팩트체크 보도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번 사안은 정부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해수부, 그리고 어민의 입장 등을 따라가는 것 이전에 분명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국민이 항의해야 할 점과 또 국제적으로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할 점 등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우리의 대응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의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팩트체크 기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다조차 단언하기 어려울 만큼 이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근거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다만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은 환경단체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주장으로 유축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 태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론이라면은 안전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잖아요. 네네. 이 유엔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거를 강조했던데요. 네네. 이게 우리가 단순히 괜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반일 감정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태도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마커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이 JT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요. 네. 인체나 환경이 오염수에 그렇게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정보가 없다라고 강조하거든요. 네. 그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변 나라나 시민사회와 오염수의 위험성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던가 태평양 연안의 주변 국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일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 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지금 너무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보고관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IAEA가 이미 세계 곳곳의 원전에서 일상처럼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발언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분명한 점은 일상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사실 다른 지금 보도에서도요, 우리가 뭐 경주 월성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도 하니까 괜찮다. 네, 그렇죠. 뭐 영국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상적으로 나오는 삼중수소 그 액과 지금 이 일본에서 나오는 이 오염수는 정말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보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네. 사실 이 후쿠시마는 물론 일본 내 어민들과 시민 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던데 이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 좀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그 모습을 지적하는 보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 대한 감시감도 그 비판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애매하게 정부가 잘해라, 정부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식의 훈수 두는 그런 언론 보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정확하게 무엇을 방기했는지 지적을 하고 다양한 환경 전문가들이나 이 문제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지켜온 그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언론이 정부에게 한마디로 어떤 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가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대충 무마하고 지나갈 수 없도록 계속 이 이슈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팩트를 갖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보도들이 좀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럼 이 정부 대처에 대해서 좀 지적한 좋은 보도 예시 있을까요? 국민일보 보도 하나 봤는데요. 4월 15일에 IAEA가 8년 전에 이미 일본 오염수 방류 검토를 제안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정부는 바로 그 전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입장을 두고 그건 찬성이 아니고 검증해보자라는 취지다라고 네.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국민일보는 IAEA가 8년 전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 2013년 12월 후쿠시마 원전 실사 이후에 브리핑에서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정한 기준을 밑돌면 방출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곧바로 국가 기준 미만으로 오염수의 농도를 희석해 방출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IAEA의 견해에 동조했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기사는 우리 정부가 현재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말들이 오갔다면은 이전부터 준비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죠. 네. 이처럼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을 한다면은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보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지지하는 듯한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원자력위원회나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검토를 계속해서 약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했냐? 네. 네. 미흡했네요. 네.
미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게 일본 정부가 지금 용어의 정치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한다던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본질을 감추는 정치 어떤 쇼맨십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안만큼은 우리 언론이 검증과 확인하는 보도들 계속했으면 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